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오늘도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녹음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캐나다에 장마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쪽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캐나다에 장마가 오는지 우리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이한윤 교수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장마가 있습니까, 교수님? 장마는 겨울이 장마죠, 여기는. 예, 한 11월, 12월, 네, 12월부터 봄 3월까지 거의 매일 비가 자주 오니까 네. 그때가 장마고 지금 여기는 비가 없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의 2년 전인가요? 제가 11월 달에 네, 갔는데, 네. 제가 간 일주일 동안에 하루 빼고 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뭐. 예, 근데 비를 대부분 다 그냥 맞습니다.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우산을 쓰는 게 아니고, 음, 잠깐 오고 끝이기 때문에 그냥 맞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맞아도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날씨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자국이 생기지가 않아요. 옷을 입어도. 약간의 좀 그러니까요. 청정한 날씨라서 좀 부럽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 29일 날 드디어 결장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모든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 40분 넘기고 있는데 아마 1시간 정도 지나고 되면 뭔가 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와 관련하지 않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대한. 일단 이제 6월이 지나면서 상반기가 결산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제목처럼 상반기는 2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상황이고요. 근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22년 만에 어떤 최고치로 올랐는지 잠시 후에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증시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항의 더 머니를 이용해 주시고요. 역시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 컨텐츠를 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구독도 중요하지만 공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딱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우리 그 교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시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 네. 그림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년 동안에 다우가 10% 올라왔고요. S&P 500이 8%, 그 다음에 나스닥이 10% 올라왔는데 딱 보시면 2018년 4분기에 왕창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올해도 이제 미중간의 무역 분위기 나오면서 확 왕창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년 동안 쭉 보시게 되면 작년에 만약에 이 시점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물론 지수겠죠, 지수. 다우가 네. 10%고 S&P 500이 8%인데 여러분도 한번 잘 여러분 계좌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보신 다음에 1년 동안 작년 6월에 가면요. 설마 6월 달에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오면서 찬바람이 불면서 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계좌가 현재 평균 수익률이 10%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셔 봐야 지수로 보게 되면 10%니까요. 이거 뭐 한국 분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10%는 잠깐 매매하면 나올 수 있는 수익률 아니냐. 이걸 1년 동안 번다는 얘기냐 말씀하시지만 1년 동안 길게 보시면 긴 호구를 보시면 어떤 건 올라가 어떤 건 빠지고 해서 다 종합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목표를 뭐 여러분들 10%입니다. 뭐 조금 더 먹겠습니다. 얘기하면 그거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냐 하지만 실제 1년 동안 보유하시면 쉽지 않고요. 지수를 이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뭐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재가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종목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사람이다, 뭐 팡주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돌려봤거든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갖고 잘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년 동안 보유해서 지금 1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수님도 아마 그 주식 여러 가지 투자하고 계시지만 리츠도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교수님 계좌도 열어보면 제가 보기에 막 20%막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급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는 좀 봅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뭐라 할까요? 하나의 순직인 일주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시면 되게 좀 흥미로워요. 왜냐면 다우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진국 지수, 그 다음에 10년만 국제 수익률, 국채 가격, 그 다음에 오일가격까지 0. 몇 퍼센트, 그러니까 1%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0. 몇 퍼센트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나스닥도 올라가다 빠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G20 회담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내가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관망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해서 모두가 숨중인 일주일이었는데 사실 이제 유가도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유가도 0.9%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네. 유가까지 뭐 변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모든 시장의 상품들이 1% 미만으로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재미난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장을 좀 빗대어서 좀 미국 시장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토이스토리를 아마 최근에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6월 21일 날 토이스토리 4가 드디어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24년 동안 지금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흔한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1995년에 나온 거고요.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이 가운데 세 번째가 1탄,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가 그 하얀 조그만 게 2탄, 3탄, 4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 못하냐면 우리 교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 4개를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씨 딱 넣어주면 제가 이걸 배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피스 365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제가 저희는 못하죠. 저희는 못해. 할 수 없습니다. 얘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 그림을 보고 얘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배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글씨하고 그림만 딱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배열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어쨌거나 이렇게 4가지 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요. 지금 봐도 누가 봐도 지금 토이스토리 4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오래된 영화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고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4년 전에 사랑받던 게 지금 사랑받는 게 있는지 우리 국내로 보게 되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영화든 뭐든 우리 품목이든 과거에 24년 전에 뭔가 사랑받았던 게 지금 사랑받는 게 있을까요? 사랑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가총 1위를 자랑하는 삼성전자 뭐 그건 있네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도 시가총이 바뀌지 않는. 근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그런 시간 아니지만 미국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10년 차이로. 근데 이제 계속 한국은 이제 그렇게 된 게 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랑받는 영화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존재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의 새로운 게 나와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거는 이제 24년 동안 존재받는 거. 지금 보시면 과연 그때 시간을 돌려서요. 1995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런 우버 같은 거,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친구 간의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상상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각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것들은 꾸준히 이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바뀌는데, 저는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이 올라오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뭐라고 할까,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팡 주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시장 올려주는 어떤 원동력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영화를 1995년부터 본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음 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본 거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경기가 확장되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딱 표시 조그맣게 그림이 나오지만 지금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확장의 추세가 10년 이상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ING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과거에 보게 되면 1970년 뭐 80년대 올라왔던 거하고 만약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끝난다고 본다 그러면 현재 지금 10년 평균이 24%니까요. GDP 성장률이 평균 1년마다 2.4%씩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시기와 완전히 틀린 시간이지만 경기 확장 측면을 보게 되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내년에 끝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지금 당장 경기가 끝난다고 하면서
뭐 군두라 같은 분들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끝나야 그렇죠. 예, 근데 끝나야 끝난 거니까 지금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1970년, 80년대 있었던 어떤 그런 경제학자 측면하고 보면 결국 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끝나지 않은 이 현재 진행형 사실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앞서 그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마치 토이스토리처럼 토이스토리가 1995년부터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국면도 앞으로 10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뭐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경기 확장이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누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섣불리 그렇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영화처럼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물론 영화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장담하지 마시고 좀 더 같이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 결론적 얘기는 우리가 너무 짧게 뭐 1년 안에 그다음 1년 안, 뭐 1년 더 1년 안쪽에 뭐 6개월 됐든 뭐 반기가 됐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분기가 됐든 좀 시장이 길게 보자.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좀 해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포트폴리오 분산은 기본입니다. 기본. 어느 그렇죠, 한쪽에 예, 몰려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버틸 수도 없고. 직전 4분기에 만약에 기술주의 편중이 됐다 분들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 힘들었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록터 앤 갬블 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청상시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기업들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저는 일단 요번에 이제 그 상반기를 끝내면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과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네. 탄탄한 고용시장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3.6%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기업 이익은 제가 꾸준하다는 말 썼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팍 꺼지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 슬로해지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약간 주식처럼 올라가다가 약간의 슬로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10년짜리 호흡에서 본다고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은 어떤 측면에 가면은 금리를 올리는 국면, 어떤 측면에 가면 금리를 내리겠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파월 연준 의장이든 전에 했던 연준 의장들이든 대부분 다 미국의 경기를 위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절하게 예, 만약에 경기가 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또 경기가 약간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게끔 예, 경기를 잘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무역 분쟁 같은 경우들은 예,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겠죠. 뭐 멕시코를 건들든 그다음에 중국을 건들든 또 갑자기 또 일본과 뭐 베트남도 건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지만 그 제조업에 대한 부진들, 제조업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진,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우리가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어떤 하나의 징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뭐 이란과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 어떤 뭐 특별히 어떤 어려움 없이 시장을 보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막 조사하다가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트럼프가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우리가 그 빈부장지대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뭐 트윗을 알렸는데요. 그냥 뭐 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만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이런 아마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네. 정말 80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네. 크게 뭔가 좀 움직임이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이런 거죠. 최고의 6월을 보냈고요. 최고의 상반기를 각각 80년과 22년 만에 네. 최고의 시기를 보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다만 이제 변동성을 크게 앞둔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 지금부터 한 12시간, 24시간 안에 시진핑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김정은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실적 그리고 방어주냐 성장주냐 안전자산에 대한 논란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는데 이런 결판이 제가 보기에 뭐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
그렇지만 늘 지나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너무 섣부른 예측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의 판단은 너무나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몇 가지 빨리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938년 이후에요. 1938년 이후에 다우지수는 가장 좋은 6월 달을 보냈어요. 6월 달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6.97%, 7%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무려 80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올라간 거. 이거 뭐 팩트 자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S&P 500만 보면 S&P 500은 상반기에 16.9%가 올라갔어요. 16.9%. 이거는 또 1990년 이후,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야? 22년 만인가요? 맞네요. 예, 22년 만에. 2022년, 네. 22년 만에 최고의 상반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 12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 그때도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하면서 뭘 했냐면 무역관세 보복 관세 하는 거 좀 늦추고 90일 동안 연장했거든요, 회의를. 그래서 잘해보자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주가 확 빠져가 나갔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12월 24일 날 정말 피해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가 보내면서 세상이 또 끝장날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점 대비 이다 아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나스닥 같은 거 그리고 베어마켓 들어간 게 확실해졌고요. 다우지수도 베어마켓 들어갔고 S&P는 고점 대비는 아니다, 장중 대비는 아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엄청 2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되살아날지, 그것도 3월달, 4월달에 한번 훅 되살아났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반도체 지수만 보면, 반도체 주가 보면 12.21%. 이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재미없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재미없어서 그렇죠. 지금 9년 만에 또 최고의 반도체 주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면 또 마이크론만 보는 사람도 있고 엔비디아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걔 XX 그러지만 반도체 들어보면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건 사실이다. 예. 말씀드렸죠. 이게 되겠고요. 또 금값이죠, 금값. 금값은 또 2016년 7월 이후, 그러니까 상승률 말씀인데 상승률로 보면 월간 상승률이 7.7%로 최고가 났고요. 절대치로 보면 지금 2013년 8월 이후 최고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절대치는 최고치고 그리고 월간 상승률로 보면 7.7%는 2016년 7월이 최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죠. 달아오르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보겠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상반기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상반기를 다 정리해드렸어요. 저랑 본명 같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럼 2분기 하반기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인데요. 하반기에 대해서 3명의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양반은 CFR의 리서치 헤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닝 리세션이 불가피하다. 워낙 CFR에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는 독립 리서치로선 세계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CFRA 같은 경우는 지금 모건 스탠리랑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닝 리세션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데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팩트셋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2.6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피니티는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어닝 리세션이 3분기에도 마이너스 나면서 어닝 리세션 불가피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5에서 10% 정도. 그렇지만 이거는 뭐 건전한 조정. 장기적으로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별로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부처 조셉 에스텐 매니지먼트도 뭐 이름부터도 상당히 강하게 워낙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지금 시장은 적절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가격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조정 보이더라도 만에 하나 금리 인하 안 하고 만에 하나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변동성은 조금 있겠으나 지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계속 정말 약속대로 계속 되고요. 기대대로 되고 또 무역 전쟁도 끝나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각자 틀린 얘기하고 있는데 JP모건은 약간 뭐 중립적인 조금 입장이죠. 지금 보면 JP모건은 방어적 섹터 주식으로 중심으로 좀 대응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환경은 소소하겠으나 좀 약간 개선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건 왜냐하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지금 기왕 이렇게 된 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렇게 된 거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상당히 강경파거든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그냥
합의만을 위한 합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자리를 막 잡고 일어나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제이미 다이먼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장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제이미 다이먼이 고르는 그런 시각과 트럼프 대통령 시각이 약간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JP 모건의 시각은 방어적 섹터 주식은 디펜시브 스탁이니까 너무나 뻔한 것들이잖아요. 유틸리티라든가 필수 소비재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리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겠고요. 시장 환경은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JP 모건은요. 그런데 특히 보면 이제 그 6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의 S&P 500의 전망치를 지금 모든 IB들 다 갖고 제가 하나 취합해 봤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도이치뱅크 여전히 3,250으로 가장 좋게 얘기하고 있고요. 3,250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좀 제일 안 좋은 쪽은 저기죠. 똑같이 모건 스탠리가 2,750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클레이즈도 2,750 위에서 두 번째 주랑 밑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좀 계속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그 다음 거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제 맥시멈 3,250 도이치뱅크 그리고 미니멈은 2,750 얘기했고요. 평균이나 미디어는 거의 비슷한 2,960.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워낙 올해 상반기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연말까지의 지수는 지금 가격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반적인 평균이 되겠고요. 좋다고 보는 사람 도이치뱅크는 지금부터라도 뭐 10% 가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시간은 많이 다른데 뭐 저는 여전히 뭐 10%까지 모르겠지만 한 3,150 저는 그 정도? 저는 3,155. 그냥 불러보는 거죠 뭐. 저희가 얘기하고 돈 드는 거 아닌데요. 듣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네. 그래서 저나 본부장님이 저 공통점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네. 이게 있겠고요. 네. 보면 지금 그 성장주냐 방어주냐 1차이나는 경기 민감주냐 방어주냐 보면 딱 이것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인데요. 위에 까만 거가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녹색은 이미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뭐라 그러죠? P&G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소비재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차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필수 소비재랑 이미 소비재인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이미 소비재랑 또 IT가 성장주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나누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날 때 있잖아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라는 구간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이미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보다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뀌어야지 더 의견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또 하나 금값이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강한 거가 주식시장이랑 물론 지금 같이 올라갔지만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이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겠죠?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에 똑같지만 스테이더 코스트하는 건 정확히 이번에도 맞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다음 주 어떤 방향성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론은 이번에도 그냥 머무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달러 황금알을 나는 미국 배당주 투자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6월 30일까지만 저희가 공개하기로 했어요. 이게 키움이랑 저희 세미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6월 30일까지, 이번에도 미국 서부 시간이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한국 시간은 7월 1일 월요일 날 오후 5시가 될 거예요.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1부, 2부가 있는데 내용 좋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유료 강의로 한 1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게 아마 나중에는 아마 우리 교수님과 같이 하겠지만 저희가 또 세미나가 또 금방 잡혀요. 7월 달이면 또 아마 공지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게 있으면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린 다음에 한 달 반 정도의 공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갖고요. 일단 요건 내리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나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9월쯤 아마 잡힐 거예요. 찬바람 불면 그때 오셔갖고 다시 제가 또 생생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건 아시지만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알 그 요즘 이제 많이들 그 관심 있게 네. 보시는데요. 예. 미주알도 말씀드립니다. 일간 조회수가 지금 1000건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눈치 몇백, 예, 한 2, 3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해주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손절과 익절을 한꺼번에 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무조건 스탑로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익이 난 사람도 있고 이익이 좀 덜 나는 사람도 있고 손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이것도 예고해드렸지만 30일까지 하는 분들 똑같이 예. 한국 시간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하는 신분만 25만 원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과 5만 5천 원, 이게 4만 5천 원이고, 예. 5만 5천 원짜리 우리 연간 사용권을 단돈 3만 3천 원에, 네. 3만 3천 원 행사는 이번 6월 30일까지만 한다 네. 그랬고요. 이게 끝나면 요게 이제 그래서 관련된 거든 네. 미주알 활용법에 대해서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강의가 좋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또 새로 만들었었는데 이건 어떤 강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로에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을, 왜 교수님이 이런 종목을 좋아할까? 왜 장우석 이런 종목을 좋아할까? 그거를 10분 만에 딱 골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 방법을 제가 딱딱 정말 사이트 딱 2개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강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와운에서 유로를 받고 강의할 때 한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던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 대한 전혀 기본 개념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팁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마도 좋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것도 아마 25분 정도 될 거예요. 그만 보시면. 25분인데 예, 결국은 내용 해갖고 10분만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강의도 해갖고 이것도 강의가 49,000원에 지금 가격이 나온 거로 제가.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번에 6월 30일까지 하신 분은 앞에 거 25분짜리를 드렸고요. 네. 그거를 같이 해갖고 가격을 우리가 아직 협의가 덜 끝났는데 해갖고 7월 1일 이후에는 이 강의랑 같이 엮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 다시 차후에 좀 공지를 하고요. 7월 1일에 공개가 될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미주알은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비번입니다. 비번.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가 비번이니까 간단하니까 그거만 딱 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본부장님 그래갖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회원분한테 한번 저도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됐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거를 각자 개인 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앱 개발하면 그때는 본인이 비밀 설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어차피 또 회원가입을 사이트에서 안 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한 건데 아마도 이제 그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 막 들어와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음에 2차 개발할 때 한번 발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 실력이 없어갖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부장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고 저희 또 2부에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 네.